세종시가 새로운 부시장 임명을 앞두고 기존의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는 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산 송악면의 한 공공건물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못한 채 노후화된 건물은 결국 철거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를 위한 영문과 국문 누리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신규로 등록된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천안박물관은 오는 26일까지 청년 큐레이터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신규로 등록된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16억 1,6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7,900만 원 등 모두 17억 9,500만 원입니다.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이나 위텍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경제부시장 자리는 지난달 조상호 전 부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임하면서 공석이 돼 있는데요. 새로운 부시장 임명을 앞두고 기존의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보다는 정무적 기능이 강화되는 건데 무엇 때문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세종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경제부시장이 맡아오던 경제산업국과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성장본부 등의 업무를 다시 행정부시장 소관 업무로 돌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시민 의견 수렴까지 마치고 현재 진행 중인 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일부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강론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지난 2019년 10월 조상호 전 부시장이 취임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된 지 약 2년 만입니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새로 임명될 신임 부시장의 역할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 세종시 현 주소와 미래 비전에 역행하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세종시의 경제적 자립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부시장으로 회귀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의 목소리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7월 새로 출범하게 될 민선 4기 세종시정부에선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송악면의 한 공공건물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못한 채 노후화된 건물은 결국 철거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소유의 한 공공건물입니다. 폐 형광등이 깨진 채 쌓여 있고 건물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송악면 의용소방대와 중대본부가 쓰던 건물로 지난 2014년 7월 중대본부가 이전한 이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올해 진행된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알리거나 접근을 막는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지.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뭐 관리한다거나 뭐 이와 관련해 건물을 관리하는 송악면은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화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안전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철거비가 확보되는 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리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공공건물이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박물관은 오는 26일까지 청년 큐레이터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주 1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 3회 이상 참여해야 하며 학업으로 인한 근무 시간 조율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5세 이하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박물관 학예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쌀 베이킹 교육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반 16명, 목요일반 16명 등 총 32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박상돈 시장을 만나 천안시의 기업 정책과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박 시장은 공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과 산업단지 조성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박상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천안시가 역대 가장 많은 기업들과 이렇게 투자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천안시만의 어떤 특화된 네. 그런 투자 전략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지난 90년대 이후에 꾸준히 역대 그 천안시정을 담당했던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그 기업 유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특히 이제 작년 제가 4월달에 그 천안시정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맡고 난 이후에 기업 유치 활동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네. 네. 앞으로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계획도 함께 서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 우리가 시임기 일전해서 그 우리 천안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역시 산업단지 조성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 천안 지역의 산업단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13개 산업단지 계획 목표 중에 금년에 부분 준공이 한 개수가 있게 돼요. LG 생활환경 네네. 여기가 이제 금년에 부분 준공을 하게 되고요. 금년에 착공하는 산업단지가 2개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북부 BIT 산업단지하고 성거 일반 산업단지가 그렇게 해당이 네네. 되고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인 산업단지는 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하고 직산 테크노 산업단지, 풍세 2산업단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네. 또 혹시 차별화된 어떤 시책이랄지 그런 게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업의 맞춤형 지원 같은 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적시 포착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려면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 유치 타스크포스를 행정사무관이 단장을 맡는 예. 그런 그 TF를 구성을 해놨고 천안 과학산업진흥원을 네. 금년에 이제 발족을 시켜서 정말 좀 체계적으로 그 기업이 원하는 사항들을 그 포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또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업체별로 2억 정도 네. 범위 내에서 융자도 이제 2% 아주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천안의 창업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자금 완화를 좀 뒷바라지 해주면서 기업도 유치하고 또 기업이 원하는 것을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등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포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 지난 1년 가볍게 이렇게 평가를 해보신다 하면 좀 만족하십니까? 대체로 저희는 좀 생각보다도 더 잘 일이 풀려나가지 않나 이렇게 다행입니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281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금년에는 10개 기업을 더 플러스해서 291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253개 기업을 유치했어요. 그래서 또 수도권 2,600만 인구를 의식한 이 접경지대를 이루고 있는 이 천안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한 것도 이 성공적인 산업화 진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인들께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했다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우리 천안시도 이런 기업인 여러분들이 노력에 전적으로 부응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도 함께 죽어도 함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 계속 이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천안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보성여객의 방만 운영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가 대표 등에겐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천안시의 특별감사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3사 중 한 곳인 보성여객.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8월 이 회사 대표의 10년치 연봉 11억 4천여만 원과 임원의 3년치 연봉 2억 77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와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하는데 이사의 의결만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결손금 126억과 부채 168억 등 사실상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도 대표에겐 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원의 보수 한도는 2배 이상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기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 수준이었습니다. 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비 절반을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시내버스 3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350억 이상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 그 어떠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의 결과들이 시청에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어떤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또 전문 경영인 제도만 도입해도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천안시의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보성여객 측은 이번 판결의 취지는 횡령과 같은 불법이 아니라면서 문제가 된 급여와 성과급 등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감사 요구에 대해선 천안시에서 받는 보조금은 손실 비용에 대한 사후 정산 성격이라며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현재 아산 지역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계획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하면 모두 12곳에 달하는데요. 체계적인 산단 조성과 관리를 위해 아산시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50만 5천여 제곱미터 중 약 37%인 19만 제곱미터가 산업시설 용지로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은복면 산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 산단도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만 모두 7곳. 여기에 아산 제2디지털, 신창, K밸리 아산, 선장, 리더스밸리 등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산시가 체계적인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입지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산단 개발과 조성, 관리를 포함해 에너지팀까지 4개 팀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아산시는 전담부서 신설로 산단 조성부터 관리 일원화는 물론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입지과 신설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를 위한 영문과 국문 누리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누리집은 국제연맹과 해외 관계자 등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와 국내 홍보용 국문 홈페이지로 구분해 제작됐습니다. 특히 영문 누리집에는 대한민국의 역대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실적과 참가 내용, 충청권 공동유치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이번 누리집 오픈을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유치위원회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커피 등 선물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능 다음 날인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험생과 동반 가족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목원은 수능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관람은 수능 시험 수험표를 지참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496억 원 증가한 8,7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보면 학교 운영비와 학습 지원 등 교육 회복 분야에 1,021억 원, 스마트 스쿨 구축 등 미래 교육 분야에 446억 원, 돌봄 교실과 누리과정 운영 등 교육 안전망 분야에 805억 원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교육 예산 특성상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코로나로 인한 교육 회복 등의 교육 수요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의 더 많은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 소재 소상공인입니다. 융자금 5천만 원까지의 약정금리 중 연이율 이자 2%,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이자 증빙 서류를 천안시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연동, 부강, 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평석 의원인데요. 선거구 획정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며 주권을 행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선거구 획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19년 두 번에 걸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상하한 인구수 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해야 함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적용해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인구 밀도가 높은 동지역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과수 대표되는 반면 인구 감소해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많은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읍면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지역 격차와 소외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 아니라 면적,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종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출범한 도시인 만큼 우리 시 읍면동의 지역격차 완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기준과 함께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종시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읍면지역이 위치한 도농 복합도시이므로 동지역과 인접 면지역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세대, 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세종시 미래상을 위한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지속과 교통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읍면 소외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상생도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세계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지역과 경계지점의 교통 환경 개선, 가축 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인접동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곤 했습니다. 우리 시가 균형 발전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대표성 그리고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여러분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발전 구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 한글사랑 동아리가 어려운 한자 대신 한글로 경조사 문구를 인쇄한 한글 경조사 봉투 4,000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보건소와 해밀동 복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가 남서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순찰과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 경영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21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